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48회 기본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 두 번째 시험이죠. 이 시험을 한번 전반적 총평을 한번 보면 난이도는 무난했습니다. 일반적인 한능검 초급 시험보다는 약간 어려운 수준, 하지만 중급보다는 쉬운 수준. 그러니까 기존의 그 초급과 중급의 그 중간선을 따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었다. 시험의 틀은요, 초급이에요. 초급은 사료보다는 그림, 사파를 통해서 묻는 거였거든요. 그대로 그 틀은 가져왔어요. 그런데 수준은 중급을 좀 차용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올라간 모습. 하여튼 정확하게 기존 초급 시험과 중급 시험의 중간이 기본 시험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전에 47회 첫 번째 개편된 시험이었죠. 그 시험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 봤고요. 자, 이제 출제 경향 보면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요,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근대 시기 분류별 출제 비중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선사, 고대, 고려, 조선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선사에서 3문항 나왔고요. 고대에서 8문항, 고려에서 7문항, 조선에서 12문항, 총 31문항이 전근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50문항인데요. 그 중에서 31문항이 바로 이렇게 전근대에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시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반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많은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걸 다시 선사는 빼고요. 고대, 고려,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정치에서 13문항, 경제에서 2문항, 사회에서 2문항, 문화에서 11문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정치와 문화 파트에서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정치와 문화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총 28문항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현대는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아주 나란히 개항기 6, 일제강점기 6, 현대 6문항 나왔고요. 세시풍속에서 1문항이 나왔습니다. 세시풍속 문제는 지금은 심화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추세. 그렇다고 해서 100%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기본에서 이 세시풍속 문제는 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추세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따 이제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1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31문항, 근현대에서 19문항, 그러니까 3대2 비율로 한능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상중하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킬러 문항 49번은 찍긴 했지만 글쎄 49번도 이게 킬러 문항이 될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이게 영영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하나 이렇게 잡아본 문제이긴 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대입니다. 1번은요, 이렇게 개념 교과서, 우리 개념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페이지 14쪽에 있는 요 교재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죠. 고인돌 등장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고인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문이 토기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 그죠? 요거 주고 이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 정답은 2번 비파형 동검을 고르는 문제. 정답은 요거. 요거랑 요거 주고 답은 비파형 동검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볍게 풀 수 있겠죠?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우경의 일반화? 글쎄 이렇게 본다면 한 고려 말쯤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철제 동기후 철기고요. 동굴과 막집은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고조선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단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팔조법을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뭐 단군 할아버지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 딱 나오면 이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팔조법. 그죠? 네. 그래서 단군 팔조법 고르는 문제. 어렵지 않죠? 다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영고는 부여고요. 신지 읍차는 사만이고요. 음락관 책화는요. 동예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나라들의 그 배치를 잘 봐두셔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위치를 잘 봐두시라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함경도 쪽에 있는 이 옥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민며느리제 풍습이 있다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쭉쭉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민며느리제와 골장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옥조와 관련된 걸 사례로 지금 주고 있네요. 이걸 고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저를 고르란 얘기죠.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옥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백제의 어떤 문화유산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될 텐데요. 가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뭐 정림사지, 5층 석탑, 금동 대학로, 산수문이 벽돌 다 나왔습니다. 지금 삼순 벽돌 나왔고요.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나왔죠, 여러분들? 금동 대학로 나왔고요. 하나, 둘, 셋. 요걸 지금 자료로 줬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백제란 말이에요.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성왕 때 여러분들 무령왕 때 22담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22담로 백제와 관련된 거니까 요거 이제 하나 둘 세 개 요거 이제 자료 주고 요거 답지로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진대법은 고구려고요. 상수리는 신라고요. 골품제도 신라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요. 진흥왕과 성왕과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 진흥왕은 여러분들 한강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흥왕 순수비를 꽝 세우고 있더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진흥왕이 땅 순수비를 지금 세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진흥왕 순수비 세운 시점이 언제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성왕과의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고르면 되겠습니다. 백제 성왕 즉위했고, 바로 대야성 전투의 그 사이가 되겠죠. 정답은 2번 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은요. 뭐 살수대첩,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냈던 을지문덕 배운 내용이죠. 갑니다. 자, 지금 수나라 대군을 격퇴하였소 이렇게 나왔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고르는 문제예요.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귀주대첩은 고려 강감찬,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 처인성 전투는 고려 몽골과의 싸움 속에서 김윤후와 관련된 전투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는요. 뭐 요거는 이제 그 고대 어떤 경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장보고 놓치시면 안 되겠죠? 통일신라 후기에 있었던 호족 1세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보고, 청해진, 법화원 관련 내용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장보고가 등장했네. 그죠? 그러면 통일신라 대외 교역에 대해 골라보면 되겠네. 뭐 통일신라야? 장보고 정답 1번이네. 너무 쉽네요, 여러분들.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과 교역, 조선이고요. 계시 후시, 조선 후기, 조선이고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 뭐 가야, 변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최치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빈공과에 합격을 했더라. 그래서 진성여왕 때 이렇게 시무책을 올렸다라고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빈공과 등장했고요. 시무책, 10여 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치원 고르라는 얘기죠. 따단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는 이제 신라의 외교 문서 작성을 굉장히 잘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설총은 원효, 승려 원효의 아들입니다. 화왕계 신문왕과 관련이 있고요. 최승로는 고려, 시무책 올렸던 그런 인물이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 발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광탑, 이불병좌상 이런 어떤 그 발해 문화유산을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불병좌상 발해 석등 나왔어요.
요거 이불병자상입니다. 그죠? 이거 발해란 말이에요. 발해 문화유산을 고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연꽃무늬 수막새가 답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알아? 연꽃무늬 수막새는 사실은 뭐 고구려에도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고구려의 이 수막새하고 발해의 수막새가 유사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보고 나서 뭐 전문가 아닌 이상이야 구분하기는 어렵죠.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빼기법. 빼기법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난이도 상을 잡지 않은 이유가 답만 보면 난이도 상이에요. 그런데 빼기법이 들어가면 이 문제는 쉬워요. 왜냐면 칠지도가 백제인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금관총이 신라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호우총 이것도 신라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문화유산들이기 때문에 빼기 이거 발해 아니야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는 빼기법에 의해 가지고 답지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등장하는 호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견원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웠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완산주 도읍했대요.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킨 거에 대한 그 복수를 하겠다. 이거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뭐 견원이지 뭐. 딱 나왔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궁예는 후고구려고요. 만적은 고려 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해방운동을 신문해방운동을 정리했던 인물이고요. 양길도 이 양길의 그 부하가 궁예였습니다. 양길의 부하가 이제 궁예였는데 어쨌건 호족과 연관이 있더라.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고려 전기, 고려 초기 그 고려를 그 건국하는 그 과정, 고려를 토대를 쌓는 그런 과정에서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노비 안검이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광종 때 노비 안검법 등장했네. 그럼 정답은 뭐 과거겠지 뭐, 그죠? 정답은 뭐 광종이네. 그냥 아예 그냥 광종. 광종 노비 안검법 고르라는 얘기였습니다. 노비 안검법 시행이 누구다? 광종이다. 이 문제를 고르는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인종, 석용천도, 태조, 북진정책, 요건 태조 왕건입니다. 고려고요. 현종, 지방제도의 정비, 이것도 고려입니다. 오도 양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해서 이제 인종 같은 경우는 묘총의 석용천도 운동 그 시점이고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 상감청자, 상감청자, 고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중 하나로 표면에 무늬를 새겨파고 다른 재료를 넣어 상감청자.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여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 백토나 흑토로 채우는 상감기법을 고르는 문제. 이거 답지 나오는 거죠. 쉬워요. 그죠?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고요. 백자도 조선이고요. 청자, 요거는 순청자. 고려시대.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문양을 파가지고 흑토, 백토 이런 거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고려의 어떤 정치 기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도병마사, 나중에 도평의사사가 되는 굉장히 고려의 독특한 기구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문제는 중앙정치기구로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대요. 그러니까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여기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어사대밖에 없네. 배운 내용이죠. 정답은 그래서 어사대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낭사 좋고 남은 거 하나 고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이죠?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정부는 조선이고요. 중추원은 고려고요. 도병마사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최씨 무신정권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가 정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이 최후가 있을 때 몽골과의 항전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지금 문신은 보이는 대로 없애라. 정중부 등장했죠. 정중부. 무신정변이네. 그죠? 그런데 삼별초가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네. 삼별초. 지금 보니까 삼별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요 정중부와 삼별초 요 사이에 들어오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갑니다.
네,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였다. 요 사이에 있죠, 지금? 요 정중부와 요 삼별초, 요 사이에 최후의 정방이 있죠? 요 순서의 흐름을 봐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김원창이 나는 이건 통일신라. 그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무신정변 이전, 서해 강동육주도 무신정변 이전.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고려의 그 교육기관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그 교육기관, 국자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 이거 뭐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냥 상식적인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경당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고요. 지방교육기관이고요. 향교는 네, 고려와 조선에 있었던 그런 지방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감. 주자감은요, 이건 발해의 교육기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네, 최영의 홍산대첩. 좋습니다.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오호. 특히 이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홍산, 진포, 황산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이 과정에서 들어갈 주제. 최영의 홍산대첩, 진포의 최무선, 황산, 이성계 다 있네. 다 있네. 그대로 있네. 그대로. 그죠? 그럼 이건 뭐 외국 격퇴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의 침입 광제 시기가 안 맞아요. 앞쪽이고 여진도 앞쪽이고 서양함대 침입 척허빙 이건 완전 뒤쪽이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조선시대입니다. 예,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보니까 태종의 육조 직계제를 배웠단 말이야. 너무 중요하죠. 육조 직계제 하면은 두 사람.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가 있다라고 아주 제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선 태종이 한 일을 고르라는 거야. 태종 사병 호패법. 네, 사병 지금 호패법 있잖아. 지금 그죠? 호패법 있네. 그러면 이거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정답은 네, 바로 예, 육조 직계제 태종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 내용 모른다 해도 태종이 한 일 그냥 육조 직계밖에 없잖아. 4번 고르시면 되겠죠. 균형법은 영조고요. 직접법은 세조고요. 오군영 체제가 완성된 것은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경복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양의 모습 교재에 여러분들 예, 나와 있는 예, 그런 내용들인데요.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허. 경복궁이 지금 따단 결정되었네. 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조선건국 이후란 말이지. 그러면 흑창 이거는 태조 고려 태조 왕건 때니까 앞쪽이고 사심관 제도도 태조 왕건 앞쪽이고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요는 고려 공민왕 때 다 고려네. 1번, 2번, 4번. 그죠? 시대가 안 맞네. 하나밖에 없네. 한양에 시전이 설치되었다. 종로예요, 종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뭐, 빼놓을 수 없죠. 세종의 어떤 역할들입니다. 향약 집선방, 농사직설, 칠정산, 뭐, 칠국이 뭐, 이런 것들 다 세종 때 있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보니까 과학기구를 고르는 거네. 이거 뭐 사진만 봐도 알겠다. 물식이 아니고 작용루. 그죠? 네, 1번입니다. 칠국이는 이제 물의 양을 재는 것이고요. 혼천이는 하늘의 어떤 별자리를 재는 기구고요. 앙불구는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세종 때 있었던 일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네, 보니까 사군 육진을 지금 개척하고 있네요. 가볼게요. 자, 이 왕 훈민정음 창제와 농사직설 훈민정음 창제와 예, 농사직설은 앞에서 방금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종은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좋아. 훈민정음 그리고 훈민정음 사군 육진 답지잖아요. 그죠? 경국대전의 완성은 요거는 성종 때고요. 대동여지도 제작한 인물은 김정호고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건 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입니다. 안견, 조선전기 안견의 몽유도 원도를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자, 보니까 지금 네, 안평대군이 했던 거 안견이 그렸다. 두 개잖아요. 15세기 그림. 강연의 고사관수도 하나, 안견의 몽유도원도 하나. 그거 고르라는 문제예요. 정답은 네, 몽유도원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이름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도 그림이고요. 예, 김정희 그림이고요. 겸재 정선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 1번, 2번, 3번은 모두 조선 후기 그림입니다. 4번만 조선 전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조선 후기 그림.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네, 지금 보니까 조광조의 기묘사화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사화, 무갑기열, 조광조의 기묘사화, 위온삭제 소극소 폐지 현량과 설치.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딱 나왔죠, 여러분들?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대요. 그럼 인물은 조광조가 되겠네. 그럼 조광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죠. 현량과, 실시, 건의.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소격서를 보기로 주고 답지는 현량과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죠? 배웠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3번입니다. 성악지변은요, 이이고요. 백운동서원은 주세봉이고요. 시연력 도입 주장은 김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임진왜란 3대첩 하면 한산대첩, 그죠? 이순신, 진주대첩, 김시민, 행주대첩, 관율, 뭐 요 대표적인 3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진주대첩 등장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 권율의 행주대첩. 아까 요거 진주주고요. 정답적 요거로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배운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천리장성 축조는 고려시대고요. 물론 고구려 때도 있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이 불타 없어졌다. 고려 몽골 침입 때고요. 별무반 편성도 고려 여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조선시대밖에 없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광해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여러분들 중립적 외교 배웠고요. 대동법을 시행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요때 있었던 내용 한번 볼게요. 중립외교 등장했잖아요. 중립외교 등장했잖아요. 정답지는 대동법이겠는데? 그렇지, 대동법.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딱딱딱 나올 문제 정해져 있습니다. 4번입니다. 대전회통의 편차는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주도했고요. 삼정 이정청의 설치, 요거는 그 임술농민 봉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철종 때가 되겠습니다. 초계 문신제 정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불상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 불상인지 사진만 보고 좀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는데,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보면은 이게 대형 석불들이 등장을 해요. 대형 석불들. 네. 그래서 대형 석불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서산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 백제불상 나왔죠. 그 다음에 경주 신라불상 나왔죠. 파주 용미리 거대불상 나왔죠. 요거는 고려시대. 뭐 순서는 그럼 백제, 신라, 고려네, 가나, 다네. 정답은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시풍속 문제예요. 네. 이거 이제 추석 때 송편 먹는 거 아니야. 그죠? 요거 배웠단 말이에요. 교재 있어요. 보니까 지금 송편이 있고, 그죠? 8월 15일, 음력 8월 10일, 강강술래. 예, 강강술래. 지금 강강술래 있고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놀잖아. 노는데 왜 몰라? 알죠? 네, 추석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단오는 이제 수린날이라고 하죠. 5월 5일. 뚜둑뚜둑뚜둑. 네, 뭐 그네 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설날은 이건 음력 1월 1일. 한식은 요날 차가운 음식 먹는 날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교재에 공주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 대표적인 거 공주와 그런 데가 교재에 있어요. 석장유적이 있고 무령왕릉이 있고 망이망소인난이 있고 우금치전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해준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지금 보니까 송산리 고분군, 석장리유적, 우금치 등장했네. 그지? 예, 석장리유적, 그 다음이 우금치 딱 2개 줬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 중에 답지를 고르는 문제야. 공주.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공주. 그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요거는 조선 후기의 그 경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상인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경당 상인이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했어. 조선 후기 골라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어. 옳지 않은 거네요. 맞고요. 공인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동네 내상이 있고요. 병란도는 고려잖아. 이거 완전 틀리죠. 시기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그 사회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히 일반 상민들이 이렇게 점프해서 양반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납속을 통해 가지고. 그죠? 양반이 되는 방법.
대표적인 공면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지금 그 대가로 신분을 상승시켜준 정책을 뭐라고 하냐요? 납속책이라고요.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납속책이라고. 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창제는요, 흥선대원군 때 환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이고요. 영정법은 인조 때 1결당 4에서 6두를 거두는 것이고요. 호포제도 역시 흥선대원군 때 양반들에게도 포를 내라고 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정약용의 여전론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마을 공동 소유. 그죠? 그리고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는 건데, 정약용의 저서로는요, 이 목민심서 유명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지금 농민과 이게 마을 단위로 지금, 여전론 나왔네, 여전론.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건 목민심서 저수. 네. 네. 여전론 등장했고, 정답은 목민심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동학창시자는 최재우고요. 추사체는 김정희고요. 사상의학은 이재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효종 때 있었던 그런 북벌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송시열과 함께 북벌을 주장을 했습니다. 뭐 송시열, 효종, 북벌 뭐 바로 연결되죠.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자, 효종과 함께 북벌을 주장했대요. 그럼 뭐 이 문은 그냥 뭐 바로 그냥 네,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송시열을 고르라는 문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고요. 정몽주는 고려 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인물이고요. 최재공은 정조 때 활약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정조 때 보여지는 문제, 뭐 규장각, 정조 때 이 규장각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왕실 도서관이자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한 거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규장각. 그죠? 성균관은 요거는 이제 조선의 대학 교육기관이고요. 집현전은 세종 때, 홍문관은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조 때의 규장각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흥선대원군 때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 경복궁 중건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모습들 공부를 한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당백전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지금 그죠? 원납전과 당백전,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다. 경복궁 중건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라는 걸 설명했다는 말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당백전 등장했으니까 경복궁이야.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지. 그지? 원의 공녀로 끌려가는 여인, 이건 고려시대 몽골과의 관련이 있고요. 원산총파업은 이건 1920년대 일제강점기고요. 헌병영자 1910년대 일제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개항기에 우리가 지금 국권이 필탈된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순서대로 강화도 조약 체결, 일산의학 체결, 조선 총독부의 설치, 강화도 조약 체결, 그죠? 그 다음에 을사득약 등장하고 경술 국치되면서 이제 총독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정답을 해서 가다나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이모군란과 관련된 겁니다. 이모군란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고요. 결국 내정간섭, 청해 내정간섭, 청이 진압했으니까 청해 내정간섭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니까 신식군대의 차별대우를 통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 이모군란이네. 이모군란이 영향으로 오른 것 청해 내정간섭 심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모군란 답지는 이걸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 사건은 이제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통리기마문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은 병인 양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안회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 러일 전쟁과 지금 관련이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걸 좀 쭉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러일 전쟁 배웠고, 과정 속에서 보안회,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 운동이 있었더라. 설명드렸죠. 자, 지금 보니까,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러일 전쟁이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래. 보안회. 아까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자료 주고, 요거 답지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죠?
예,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도 가면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한국시민서사는 이거는 1930년 후반부터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치안여지법 1920년대 다 일제강점기 아니야. 시대도 안 맞아.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독립협회가 이런 만민공동회의 역할을 했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독립문 새로 세웠네. 지금 독립문, 독립협회가 했던 거, 독립신문, 독립문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죠? 독립신문 사람들이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만들었다. 요 내용, 요 흐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뭐 했냐는 얘기예요. 만민공동회 했잖아. 그지? 정답은 2번. 다 있어요.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니까 시대가 안 맞고, 광복군도 일제강점기 시대 안 맞고, 한결 맞춤법 통일한 이것도 일제강점기 다 시대 안 맞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그 저항으로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안중근이 이제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다.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그 안중근. 요거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보니까 이또 히로부미 찾아냈대. 이 인물 누구예요? 안중근. 그럼 그 안중근이 뭐 했냐고요? 동양 평화론. 이거 선생님이 시험 보고 나서 맞는 거 아니야. 시험 보기 전에 이미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자료 주고 답지를 고르라는 문제 아니었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종교는 나철,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파리 강화의 박연 김규식.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건 뭐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1운동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자, 지금 요 문제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외국인들은 어려워요, 지금. 로버트 그리어슨, 조지 세넌 맥큐, 가네코 후미코, 후세 다스지. 어렵다고요, 이게. 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게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이걸 봐야지. 이걸 모르면 이걸 봐야지. 그럼 이 운동은 뭐야?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 아니야. 그럼 이거 지우고 그냥 3.1운동과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스킬이지. 그지? 자, 순종의 인산일 60만세 운동,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국채보상운동, 단발령에 대한 반발, 을미, 의병. 그죠?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로 시위가 확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3.1운동이 어떤 그 전 세계적 확산이니까. 시대가 안 맞고요. 그죠? 3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어보는 그런 문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사실 또 이게 난이도 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게 상식이야, 이 문제는.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안 했죠. 왜냐면 이거를 역사 속 개념 문제로 보기에는 이건 그냥 상식인데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뺐었거든요. 그냥 이건 나오면 맞추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모를까? 글쎄. 마라톤 하면 송기정 아니야. 그죠? 이거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나온규는 아리랑. 남승용은 같이.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예. 안창남은 비행기. 독립운동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1930년대 일제 저항하는 어떤 모습들인데요.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지금 만주사변 이후에 뭘 했느냐를 묻고 있어요. 만주사변 있죠, 지금? 만주사변 이후 한중연합작전 했다고요. 이게 답일 거예요. 그쵸? 요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신간의 결성은 이전이죠. 20년대니까. 국민대표회의도 이전 20년대고 신흥무관학교 설립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건 이제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요. 가볼게요. 자, 지금 산미증식교육이래. 산미증식교육이니까 20년대야. 20년대 어떤 저항의 어떤 모습들인데요. 자, 보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 여기 지금 20년대 산미증식교육 주고 20년대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걸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돼요. 제주권은 이거는 일제강점기 한참 이전이고요. 교조신원운동도 이전이고요. 국채보상기성회도 이전. 다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실력 양성 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이죠. 예.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국산품 애용 운동. 20년대 활동했던 내용들. 자, 지금 내 살림 내 것으로. 요거 국산품 애용 운동. 그죠? 국산품 애용 운동. 물산장려 운동.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베르나르도 운동은 요거는 이제 문자보급 운동, 문맹태치 운동이고요. 30년대. 문자보급 운동은 조선일보에서, 베르나르도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역시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물산장려 운동.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특히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기를 우리는 배웠어요. 도쿄에서 일왕에 폭탄을 던졌던 인물 이봉창.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오 그러네.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 한인 애국단 등장했죠. 이봉창을 고르라는 문제야. 와우. 정답은 네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김원봉은 의열단이고요. 윤동주는 시인이고요. 윤봉길도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열리기로 했던 회의가 미소공동위원회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 위원회가 열렸다. 회의가 결정된 이 위원회. 이 위원회가 뭐냐는 얘기예요. 미소공동위원회 2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그죠? 네,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이에요. 네. 남북조절위원회는 요거는 이제 7.4 남북공동성명과 관련이 있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요거는 건국 직후에, 광복 직후에 만들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했던 친일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패합니다. 정답은 해서 미소공동위원회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이승만 정부 때의 어떤 경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 그 원조 경제를 통해 가지고 300산업이 발달했다라는 내용들 배웠단 말이죠.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대한민국 경제의 발자취입니다.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네요. 자, 지금 보니까 1950년대예요. 이승만 정부 때죠. 300산업과 원조 경제. 바로 있죠. 원조 경제와 300산업. 그죠? 예, 정답은 해서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공업의 육성, 요거는 60년대가 70년대고요. 산업구조재평가 3조 호황은 예, 전두환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되는 것이고요. 외환위기 발생은 이제 90년대. 그죠? 정답을 해서 1번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들인데 특히 전태일 분신 사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해서 1970년에 한 노동자가 분신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공부한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청계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분신, 이 인물이 누구냐는 거죠. 전태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배운 내용이죠. 김주현은 4.19 혁명과 관련이 있고요. 박종철, 이한여는 60만세운동, 아니요,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신군부에 저항하는 그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죠. 자, 공부한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광주 시민들이 지금 신군부에 저항했던 사건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얼마나 좋아요. 5.18 민주화 운동이죠.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19 혁명, 요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 뭐가 있었느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 유엔 동시 가입했단 말이죠. 그리고 북방외교, 소련과 중국과 수교하는 모습.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현대사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구색 맞추려고 나이들 상이라고 한번 해보았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재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과 수교했던 정부, 노태우 정부. 지금 보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나왔잖아요.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라고요. 그죠? 고르는 문제. 네, 바로 소련 및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었다.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3번입니다. 농지개혁법 제정 이승만 정부고요. 베트남 국군 파병. 이거는 박정희 정부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 또 이제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빼기법으로 풀어야 돼. 보니까 노무현 정부야, 지금. 14 남북 공동선언. 14, 여기 14. 그죠? 노무현 정부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사진을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답지는 어려워요. 답지는 지금 앞에 퀘이예요. 근데 이건 어렵다고. 이건 어렵다고. 노무현 정부 앞에인가? 고민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빼기법으로 간다. 빼기법. 자, 경부고속도로 준공. 이거 아까 했잖아. 앞에서. 경부고속도로 준공은 이거는 박정희 정부라고 아까 전태일 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거 문재인 정부 요즘 아니에요. 요즘. 그죠? 그거 아니고.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때라고요. 김영삼 정부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남는 게 1번, 2번, 3번이 워낙 확실해. 확실하니까 빼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걸 고르시는 거죠. 빼기법으로 풀어라.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8회 기본 한능검 해설을 마쳤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뭐 충분히 만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과 중급의 중간 단계로 난이도가 나온다. 합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48회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